RCEP 협정문이 타결되었습니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했고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하면서 15개국이 협정에 참여했습니다. 인도까지 참여하게 되면 아시아의 동북과 동남 지역이 경제적으로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RCEP에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최신 무역 규범이 확립되었고 원산지 표기에 대한 공동 기준을 만들어 한국의 수출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CEP이 체결되지 않아도 한국은 이미 단 한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국가는 FT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단 한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지난 2003년 일본과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국내 산업계가 일본에게 시장을 개방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RCEP이 타결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처음으로 자유무역 시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과 FTA 협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입니다. 2003년 한국은 가구당 빚이 2,921만원이었고 신용 불량자도 360만 명으로 카드 대란이라 불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도 감소되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져 국내 경제가 악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2003년에 비하면 수출액이 3배 이상 커졌고 무역수지 흑자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삼성과 LG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누르고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북미 시장과 유럽에서 품질을 인정받으며 점점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일본과의 FTA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무역은 굉장히 불균형했습니다. 지난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 달러, 하나로 약 708조 원이나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무역 적자가 30조에 달할 정도였고 한 번도 적자를 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품과 소재에서 일본에 의존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국은 일본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한국산 제품을 사지 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도 일본의 텃세에 밀려 철수한 바 있고 현대자동차도 일본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제품을 사지 않아 삼성전자는 갤럭시폰에 삼성이란 마크를 지우고 출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던 한국 제품들은 일본에서는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자국 기업의 제품들을 최고라고 자부하면서 맹목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 기업들의 제품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참패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RCEP을 통해 일본 시장이 열리면 이러한 착각도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RCEP이 발효되면 한국이 일본의 자동차가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 벌어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차는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달 50% 이상 감소하며 감소폭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가 되면서 불매운동 이후 일본 차를 산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사람은 불매운동을 무시하고 일본 차를 샀다가 비난하는 분위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며 팔았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등장한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는 일본 제품을 알려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제품을 친절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제품보다 더 좋은 한국 제품을 발견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RCEP을 통해 한국은 일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류를 이용해 견고했던 일본 시장을 뚫어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는데도 일본에서 KBT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로 인해 일본 여성들이 한국 아이돌의 메이크업과 패션에 관심을 보이자 이를 활용해 아이돌을 모델로 기용했고 SNS에 스타와 제품 사진을 올려 인지도를 높인 것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회사 VT 코스메틱은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출시하며 SNS에 제품과 방탄소년단 사진을 게재해 일본 BT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철수했던 현대차는 일본의 수소전기차 넥소로 재진출할 계획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BTS를 이용해 팰리세이드 마케팅을 펼쳐 큰 효과를 보았고 11월 말에 내놓는 제네시스 GV80은 SM 엔터테인먼트에 마케팅을 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일본과 중국 등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시장을 공략해갈 예정입니다. LG는 올레드 TV와 스탈리아와 같은 가전이 오랫동안 노력한 일본에서 점점 호응을 얻고 있고 삼성도 아직 5G 폰이 없는 일본에서 갤럭시 S10과 갤럭시 폴드를 내놓으면서 시장 점령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한국 기업들의 도전과 노력은 철옹성 같은 일본 벽을 허물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사는 이번 RCEP에서 인도가 이탈한 것에 큰 우려하며 심지어 인도 없이는 참여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13억 인도 시장에 투자를 늘리며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고 인도가 없으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한국과의 FTA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한국은 일본 시장을 열고 자유무역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3대 경제 대국이자 1억 3천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제품들이 일본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